전 대통령이네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떠나서 사저에 가면서 메시지를 대리로 냈잖아요. 네. 네. 메시지에 대한 논평 간단하게 하고 네네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서를 해주세요. 다시. 순서가 저입니까? 예.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국민 감정 건드리는 데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예측을 대통령 메시지가 없길래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어떡할 것 같느냐라는 질문을 듣고서 주문은 이번에 이제 헌재 재판의 주문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를 먼저 쫙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네. 주문인데 주문은 헌재 결과의 승복, 이유는 불복. 이렇게 모순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뭐 비슷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고 가겠다. 네. 이거는 마치 이제 승복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네. 바로 뒤 문장이 나온 네. 문장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결국은 진실 밝혀져 봤자 뭐 박근혜 대통령 더 나쁜 일 한 거 더 많이 밝혀져 가지고 오히려 죄만 더 많아지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 화 돋구는 일이니까 글쎄 저걸 무슨 계산으로 한 것일까 정무적으로 한번 판단해 봤는데 대통령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지금 그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또 뭐 출국 금지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고 지금 최순실과 다 공범 관계인데 최순실 기소된 것만 가지고 유죄가 한 3분의 2만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형량이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나올 판사하셨으니까. 지금 아무튼 뭐 최소 10년 이상은 나오는 이런 사례인데 최순실 씨가 10년 이상. 10년 이상. 뭐 아니면 많게 보는 분들은 뭐 무기징역까지도 보는 수가 있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만약에 그 혐의들이 다 공범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아무튼 뭐 중한 매우 중한 범죄니까. 최순실보다는 더 중하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 걱정까지도 앞서서 저러시는 건가. 지난한 법정 투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지막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찬스를 저렇게 날려버리는가. 그런데 이제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된 여러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보여준 행동 또 마지막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다 해가지고 이동욱 재판관이 대신 읽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 끝까지 혐의를 아무런 부인했습니다. 죄가 없죠. 네, 아무런 부인이 없다, 죄가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것을 일관되게 할 수밖에 본인은 없겠다라고 아마 대리인단이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검찰 수사에 그대로 나는 죄가 다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지겠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여전히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이 그 대리인단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차례? 회의를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만나기 힘들었던 걸로. 아니 근데 뭐 그 손범규 의원은 자주 만난 대리인도 있고 자주 안 만난 대리인도 있고 뭐 전화로 한 대리인도 있고 뭐 등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지 그럼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리인단 대표나 누구는 아마 분명히 뭐 만나서 회의하고 진행 상황 보고하고 대통령의 대리인을 또 대리인단이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요? 유영하 변호사가 제가 예.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인터뷰를 서로 나란히 했는데 그 삼성동 주택을 지금 최순실의 모친이 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특검 수사 결과로 밝혀졌는데 그거를 질문자가 물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네. 대통령이 다 산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문자가 그럼 그거 대통령 만나서 들은 얘기냐 그랬더니 못 만났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유영하 변호사조차도 못 만났으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들 예를 들어서 뭐 서석구 또 김평호 변호사님 뭐 이동호 변호사 이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았을까. 그 윤상현 의원이라고 전 의원. 예. 그 왜 누나라고 부른다고 네. 하는 예, 예.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친박 의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대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리인단하고 대리인단이 대통령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상을 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더라면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사절을 수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좀 그것도 서두르십시오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본인도 끝까지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탄핵 인용 결판 나고 주말 동안 좀 찹찹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물론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 인용이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든 대통령인데 이렇게 탄핵된 거라서 주말 좀 짠했는데 어저께 밤에 불복 메시지를 들으니까 네. 야 그건 맞아.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그러니까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사실은 그 주말 동안 모든 칼럼이나 모든 사설이나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고 국민 통합, 치유 네. 이런 나이가 나왔는데 진보부 상관없이 아니, 다들 그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불복 메시지가 나오니까 야 이거 왜 이러실까 정말 이런 마음도 들었고 사실은 시기나 그러니까 이번에 메시지가 나온 시기나 방법, 내용 전부 다 좀 놀라웠어요. 사실은 시기도 탄핵 인용이 되면 바로 나중에 나왔어야죠. 직접 이렇게 국민 통합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또 방법도 본인이 직접 좀 나오셔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또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용도 불복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패착이 최순실 씨가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연락에 네, 지지할 사람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어드바이스를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국론 분열이니 조언을 못한 것 진보 같아요. 보수가 나눠지니 이런 거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승복을 해야 된다는 성숙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보수 진영 내에서 조금 이렇게 친박이냐 비박이냐 요런 좀 그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이런 것들 아니겠냐. 그래서 결국은 소수 친박 또 지역색 요런 걸로 끝까지 정치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에다가 자 그러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느냐 승복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원 각각이 이제는 입장을 밝힐 때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는 불복하신다니까 자 같이 불복하실 것이냐 같이 누구 다 뭐 승복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서 이제는 보수가 어떻게 보면 헌재를 불복하는 세력과 헌재 판결을 승복하는 세력이 정확하게 나눠져서 이제 보수도 재건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냐 그 생각합니다. 얘기는 예. 어제 그 승복할 수 없다 사실상 그 입장 발표를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전 대변인.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그 진실을 밝힌다 이 얘기는 법정 투쟁을 앞으로 수사와 예. 기소되면 그거를 예고한 건데 그거는 사실 법률 전문가 탄핵 소추 탄핵 그 방어 대리인들을 시켜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을 골랐고 그중에서 친박 의원을 골랐고 그중에서 청와대 대통령으로 계실 때에 대변인으로 썼던 인물을 골랐다는 얘기예요. 예. 이 얘기는 왜냐하면 어제 그 메시지는 정치적 메시지고 뭐 법정 투쟁을 하겠다라고 돼 있지만 정치적 메시지고 친박 핵심 나를 따르는 의원들을 과거에 대통령직에 있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재건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 메시지가 그 재건을 하겠다고 하는 본인들의 의지에 스스로 총을 쏘는 자살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이거 그래서 모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중도와 네.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놓고 본다면 어제 그 메시지는 분명히 에라죠. 그러나 대선을 생각하지 않고 아까 그 시간이 가면 진실은 밝혀질까 이 시간이 간다는 그 시간 타임 스케줄이 저는 대선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 그렇겠죠. 뒤를 겨냥한다면 극소수일지라도 열성적인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로서는 뭐 그나마. 근데 그들이 힘을 가지려면 나머지 사람들 중에 애초에 동정심을 가졌던 분들이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틀렸죠. 예, 스스로 털어내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이 그 대통령 메시지 나온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님 원로분하고 한 분 통화를 했었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신라같이 남은 희망을 잘라버리는. 대선에서 그 희망을 예. 이제는 보수가 집권하는 데는 물건 같다. 이제 보수가 정말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 대선을 통해서 다시 각인시키고 하는 재정립이 필요한 거지. 야 정말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고 어저께 그 대통령께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소수 친박의 팬클럽.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네. 이것을 가지시겠다라는 모습에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서도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탈당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아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보면 네. 앞으로
검찰 수사에 나가시는 문제 또 그것이 구속 수사가 될지 불구속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켜보면서 소수 어떤 그 세력들을 결집을 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호 바른정당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행보하고 틀려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죽기. 아니요. 이삭죽기도 아니고 보십시오. 헌재의 그 결과를 수용하겠느냐 못하겠느냐라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정말로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수용하는 세력은 저희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불복하겠다는 세력은 자유한국당 남아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그 세력들을 저쪽으로 완전히 우측으로 밀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극우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스탠스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수학의 계절이 돌아옵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막 이삭죽기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또 그 세력들을 완전 우측으로 몰아내면 또 중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넓고 큰 정당. 몇 명이나 들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바른정당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표정 관리하시면서.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아, 그러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시기가 오고 통합의 시기가 오면 지금 사당 체제의 스펙트럼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오히려 중도의 힘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양극단으로 갈라치기를 정확히 했고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앞으로 수사와 뭐 압수수색 이런 것들 출국 금지 기소 이런 문제가 다 남겨져 있는 사안에서 이것이 오래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한 달 내에 아마 검찰이 전광석과 같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갈등이 다시 첨예화 되고 이슈들이 극단적인 이슈들이 다시 첨예화 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수사에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같은. 굉장히 갈등이 첨예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바른정당의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바람 아닌가요? 아니 정말로 동의를 하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 그 이번에 김평호 변호사가 투입되고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는 과정에서 탄핵 인용에 찬성하시는 분이 72%까지 어떤 그 보면 72%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탄용 결정 나고 난 다음에 보면 8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그 승복 문화와 이제 시민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민주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정당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동정은 동정이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국가가 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5% 어떤 것들 보면 47%까지 올라가는 49%도 나왔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 자유한국도 확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건 무엇일 텐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를 또 우리 국민들이 견제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보수적인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자 자유한국당이냐 바른정당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건전한 보수정당 바른정당을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그냥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로 작동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된 여러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보여준 행동 또 마지막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다 해가지고 이동욱 재판관이 대신 읽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죠. 아무런 부인이 죄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일관되게 할 수밖에 본인은 없겠다라고 아마 대리인단이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검찰 수사에 그대로 나는 죄가 다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지겠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여전히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이 그 대리인단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차례? 회의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만나기 힘들었던 걸로. 아니 근데 뭐 저기 그 손범규 의원은 자주 만난 대리인도 있고 자주 안 만난 대리인도 있고 뭐 전화로 한 대리인도 있고 뭐 등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그럼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리인단 대표나 누구는 아마 분명히 뭐 만나서 회의하고 진행 상황 보고하고 대통령의 대리인을 또 대리인단이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요? 유영하 변호사가 제가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인터뷰를 서로 나란히 했는데 그 삼성동 주택을 지금 최순실의 모친이 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특검 수사 결과로 밝혀졌는데 그거를 질문자가 물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대통령이 다 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문자가
그럼 그거 대통령 만나서 들은 얘기냐 그랬더니 못 만났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유영하 변호사조차도 못 만났으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들 예를 들어서 뭐 서석구 또 김평호 변호사님 뭐 이동호 변호사 이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윤상현 의원이라고 전 의원. 예. 그 왜 누나라고 부른다고 네, 하는 예, 예.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친박 의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대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리인단하고 대리인단이 대통령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상을 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더라면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사절을 수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좀 그리고 오히려 죄만 더 많아지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 화 돋구는 일이니까 글쎄 저걸 무슨 계산으로 한 것일까 정무적으로 한번 판단해 봤는데 대통령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지금 그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또 뭐 출국 금지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고 지금 최순실과 다 공범 관계인데 최순실 기소된 것만 가지고 유죄가 한 3분의 2만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형량이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나올 판사하셨으니까. 지금 아무튼 뭐 최소 10년 이상은 나오는 이런 사례인데 최순실 씨가 10년 이상. 10년 이상 뭐 아니면 많게는 보는 분들은 뭐 무기징역까지도 보는 수가 있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만약에 그 혐의들이 다 공범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아무튼 뭐 중한 매우 중한 범죄니까. 최순실보다는 더 중하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 걱정까지도 앞서서 저러시는 건가. 뭐 지난한 법정 투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지막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찬스를 저렇게 날려버리는가. 그런데 이제 그동안 헌법 전 대통령이네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떠나서 사저에 가면서 메시지를 대리로 냈잖아요. 네. 그 메시지에 대한 논평 간단하게 하고 네네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서를 해주세요. 다시. 순서가 접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국민 감정 건드리는 데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예측을 대통령 메시지가 없길래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어떡할 것 같느냐라는 질문을 듣고서 주문은 이번에 이제 헌재 재판에 주문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를 먼저 쫙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네. 주문인데 주문은 헌재 결과의 승복, 이유는 불복. 이렇게 모순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뭐 비슷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고 가겠다. 네. 이거는 마치 이제 승복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네. 바로 뒤 문장이 나온 네. 문장이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결국은 진실 밝혀져 봤자 뭐 박근혜 대통령 더 나쁜 일 한 거 더 많이 밝혀져 가지고 그것도 서두르십시오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본인도 끝까지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탄핵 인용 결판 나고 주말 동안 좀 찹찹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물론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 인용이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든 대통령인데 이렇게 탄핵된 거라서 주말 동안 안 했는데 어저께 밤에 불복 메시지를 들으니까 네. 야, 그건 맞아.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사실은 그 주말 동안 모든 칼럼이나 모든 사설이나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고 국민 통합, 치유 네. 이런 나이가 나왔는데 진보부 상관없이 다들. 그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불복 메시지가 나오니까 야 이거 왜 이러실까 정말 이런 마음도 들었고 사실은 시기나 그러니까 이번에 메시지가 나온 시기나 방법, 내용 전부 다 좀 놀라웠어요. 사실은 시기도 탄핵 인용이 되면 바로 나왔어야죠. 직접 이렇게 통합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또 방법도 본인이 직접 좀 나오셔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또 전